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세기 스페인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삶과 작품에 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599년 스페인의 남쪽 도시 세비야, 무덥고 햇살이 가득한 이곳은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지로 당시 스페인 무역과 예술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해 6월 6일 디에고 로드리게스 데 실바 이 벨라스케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후안 로드리게스 데 실바는 포르투갈계 출신으로 직업은 서기관에 가까운 행정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세비야의 토착 가문 출신으로 신앙심 깊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벨라스케스가 학문뿐만 아니라 신앙과 예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가톨릭 신앙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성당의 웅장한 제단화, 거리에서 열린 종교의식, 장대한 행렬과 성찬식 등은 벨라스케스가 후에 보여주는 사실적이면서도 경건한 세비야의 신앙적 분위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세비야는 또한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흘러들어온 은과 금, 각종 향신료와 물자가 항구를 통해 들어와 이로 인해 부유한 상인과 예술 후원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고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교류하며 새로운 사조를 실험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숨결이 싹 트던 이곳에서 어린 벨라스케스는 자연스럽게 그림과 색채의 세계에 매혹되었습니다. 11살 무렵 벨라스케스는 세비야의 저명한 화가이자 이론가 프란시스코 파체코의 화실에 들어갑니다. 파체코는 당시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비평가 중 한 명이었으며 동시에 미술 교육에도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파체코는 그림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학, 고전문학, 미술 이론까지 폭넓게 지도했습니다. 파체코는 또한 매우 학구적인 사람이었기에 벨라스케스는 화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에 머물지 않고 예술을 통해 인간과 세상, 권력과 종교를 탐구하는 사상가적 화가로 자라났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초기 작품에는 빛과 사실성에 대한 집요한 탐구가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적인 초기작 계란을 굽는 노파, 그림 속에는 허름한 부엌에서 달걀을 기름에 튀기고 있는 노파가 있습니다. 옆에는 젊은 소년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 기름 냄비 위에 반짝이는 빛, 투명하게 익어가는 달걀의 질감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보는 이는 마치 부엌 안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다른 작품 세비야의 물장수에서는 투명한 물장과 항아리에 맺힌 물방울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일상을 담은 이 작품은 단순히 직업인을 그린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인간과 사물이 지닌 디그니티, 즉 존엄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실주의는 당시 스페인 미술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상화된 성인이나 영웅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면
벨라스케스는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벨라스케스는 검소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사교적 생활보다 화실에서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때로는 유머 감각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파체코는 그를 매우 총애했으며 결국 벨라스케스를 사위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1623년 스페인 24세의 젊은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세비야에서 뛰어난 사실주의 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4세가 그를 궁정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거느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외면의 영광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전쟁과 재정난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국왕 펠리페 4세는 아직 젊은 나이였고 그는 스페인 제국의 권위와 위엄을 예술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왕에게는 자신을 가장 훌륭하게 그려낼 수 있는 화가가 필요했습니다. 화면 속 펠리페 4세는 위엄 있는 왕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키가 크고 잘 다듬어진 수염과 화려한 옷차림, 금빛 장식과 휘장, 빛나는 훈장과 보석. 하지만 벨라스케스의 붓은 단지 겉모습만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인간적인 면, 약간의 나약함과 피곤함까지도 살짝 드러냈지요. 화면 속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무거움, 어깨에 짊어진 왕위의 부담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역사적 현실을 조금 들여다보면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혈통 보존을 위해 근친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펠리페 4세도 조카와 사촌 등 가까운 친척과 결혼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전 질환과 건강 문제가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아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궁정 뒤에는 왕가의 비극과 유전적 불행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벨라스케스는 왕실 초상화를 그리면서도 왕의 인간적 결점이나 약점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초상을 통해 왕도 결국 인간이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권력과 부, 명예를 갖췄지만 왕실 안팎의 복잡한 정치와 근친 혼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 초상화로 펠리페 4세는 크게 만족을 했고 곧 벨라스케스를 궁정의 공식 화가로 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벨라스케스는 평생 동안 국왕 곁에서 함께하며 스페인 궁정의 역사를 화폭에 담게 됩니다. 궁정 화가의 삶은 세비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가는 왕실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왕과 왕비, 왕자와 공주들의 초상화를 그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정 귀족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초상도 맡아야 했습니다. 그림은 그저 장식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정치적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초상화는 인물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고 인물이 가진 개성과 내면을 사실적으로 포착하면서도 동시에 고귀한 품위를 잃지 않게 그려냈습니다. 궁정에서의 생활은 벨라스케스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는 정치가, 시인, 학자들과 교류하며
예술뿐 아니라 철학과 문학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지식은 그의 작품 세계를 한층 깊게 만들었습니다. 스승 파치에코의 학구적인 영향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화가에 머물지 않고 예술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식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1629년 벨라스케스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기회를 얻습니다. 국왕의 지원을 받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티치아노와 루벤스, 카라바조의 작품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이탈리아였을까요? 당시 유럽 예술의 중심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는 세계 최고의 미술을 꽃피웠고 화가라면 누구나 그 땅에서 배움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벨라스케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비야에서 시작해 마드리드 궁정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이제 더 넓은 세계와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스승 파체코 또한 진정한 화가는 고전을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죠. 무엇보다 펠리페 4세는 그가 더 큰 화가로 성장해 스페인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벨라스케스는 곧 눈앞에 펼쳐진 예술의 풍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 베네치아의 빛과 색채, 그리고 르네상스 대가들의 그림과 조각.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하루하루를 탐구와 학습으로 채웠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티치아노와 루벤스 그리고 카라바조였습니다. 티치아노의 풍부한 색채와 루벤스의 역동적인 구도, 카라바조의 극적인 명암 대비는 모두 벨라스케스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첫 번째 로마 체류에서 탄생한 대표작이 바로 마쿠스의 승리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에는 와인의 신 바쿠스가 농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쿠스는 신화 속 존재이지만 벨라스케스의 붓 끝에서 그는 더 이상 신비로운 신이 아닙니다. 그는 어딘가 소박하고 평범한 청년처럼 인간들과 함께 앉아 웃으며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 주변에 모여있는 농민들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마치 지금 막 우리 앞에서 잔을 부딪히는 듯 생생합니다. 벨라스케스는 여기서 신화와 현실을 결합하는 놀라운 시도를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간적인 현실 속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로마 체류 중 벨라스케스는 루벤스와도 교류했습니다. 루벤스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떨친 거장이었고 스페인 궁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루벤스는 벨라스케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고 벨라스케스는 그를 통해 국제적인 미술계의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티칸과 로마의 미술관에서 수많은 고전 작품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작품은 그의 회화적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두 번째 로마 여행은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예술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이미 유럽 미술계에서 인정받은 스페인 왕실의 대표 화가였습니다. 그는 곧 교황 인노첸시오 10세를 직접 만나 초상화를 그려야 했습니다. 당시 교황의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생생한 교황 초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교황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는 교황의 날카로운 눈빛, 미묘한 입술의 떨림,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까지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교황과 로마 귀족 앞에서 벨라스케스가 선보인 작품들은 스페인 미술의 수준과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벨라스케스는 예술가이자 왕실 외교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651년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여행은 그의 화풍에 깊이와 성숙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교황의 초상과 로마에서의 경험은 이후 그가 그릴 왕실 가족 초상이나 라스 메니나스 같은 걸작에서 그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빛과 색채, 인물의 심리 묘사, 권력과 인간성의 조화가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1656년 벨라스케스는 궁정의 일상을 담은 걸작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을 완성합니다. 1656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왕실 한 화려한 방 안에서 작은 공주 마르가리타가 웃고 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귀여운 시녀들이 따라다니며 장난치고 공주를 돌보고 옷자락을 다듬어주고 있습니다. 그림 속 시녀들을 보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표정과 행동을 하고 있죠. 한 명은 공주의 드레스를 살짝 잡고 있고, 한 명은 장난스럽게 옆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드러내고, 또 한 명은 공주를 응시하며 살짝 긴장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벨라스케스는 이 시녀들을 통해 궁정의 소소한 순간과 사람들의 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시녀들 뒤쪽 방 안쪽에는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가 보입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 자신은 캔버스를 들고 그림 속 한쪽에 서 있습니다. 그림 속의 시선이 서로 얽혀 있는데요. 공주와 시녀가 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순간 왕과 왕비도 그림 속 거울에 존재하는 셈이죠. 왕과 왕비, 공주, 화가, 시녀들, 관객 모두가 서로의 시선 안에 얽혀 있으며 보는 이 또한 이 시선의 고리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벨라스케스는 왕실 사람들과 관객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을 그려 보는 사람을 궁정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작품에서 시녀들은 공주를 보살피면서도 궁정의 인간적이고 살아있는 순간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이 그림은 권위와 장엄함만이 있는 딱딱한 초상화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궁정의 풍경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림 속에 스스로를 등장시킨 것도 흥미롭습니다. 화가 자신이 단순한 그림 제작자가 아니라 궁정이라는 권력 구조 속에서 예술적 관찰자이자 참여자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점이 라스메니나스를 단순 초상화를 넘어 미술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말년의 벨라스케스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사색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었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와 인간적 소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난장이, 시녀, 궁정 하인들의 초상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따뜻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권력의 상징과 인간적 존엄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대의 기록이자 인간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흔적이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1660년 마드리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은 후세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바로크 미술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르누아르, 고흐, 피카소 등 현대 미술가들은 그의 빛, 시선, 인간적 묘사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